안녕하세요. 야담과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박 삼거리에 자리한 주막 송림각에서 화담은 10년을 일하였다. 15살 때 부모를 잃고 갈 곳 없어 주막 주인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근근히 살았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장작불을 지폈고 낮이면 마루를 쓸고 상을 닦았으며 밤이면 취객들이 엎지른 술을 닦아냈다. 25이 된 지금까지 시집 한 번 가지 못했다. 양반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불렸다. 어느 가을 저녁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화담이 처마 밑에서 빗물을 받고 있는데 길가에 쓰러진 노인 하나가 보였다. 비에 흠뻑 젖어 숨이 끊어질 듯 가쁘게 헐떡이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몇 있었으나 모두 고개를 돌렸다. 산 것이 함부로 양반을 건드렸다가는 봉변을 당하는 법이었다. 하나 화담은 망설이지 않았다. 노인의 팔을 부축하여 주막 마루로 끌어들였다. 주막 주인은 눈을 흘겼으나 화담은 이미 노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있었다. 화담은 묵묵히 노인의 맥을 짚었다. 맥이 가늘고 불규칙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화담은 노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었다.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막에서 온갖 사람을 보아온 탓에 급한 병인지 아닌지는 손끝으로 알 수 있었다. 화담은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생강과 대추를 꺼내 물에 끓였다. 뜨거운 차를 노인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으며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노인의 목 아래 경혈을 눌렀다. 주막에서 천식을 앓는 손님들을 여러 본 적이 있었다. 화담은 그때 본대로 했다. 1시경쯤 지나자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다. 화담은 밤새 노인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촛불을 켜두고 이불을 덮어주고 호흡이 거칠어질 때마다 등을 두드려 주었다. 이튿날 아침 노인이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냐? 송림각 주막입니다. 길가에 쓰러지셨기에 모셔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화담이 쑥죽을 쑤어 날랐다. 내가 어찌 되었느냐? 천식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호흡이 막혀 위태로우셨습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화담을 바라보았다. 천식인 줄 어찌 알았느냐? 숨소리를 들으니 그러하였습니다. 주막에 천식을 앓는 손님들이 더러우셨습니다. 노인은 깊이 화담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화담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손은 거칠었으나 손놀림은 조심스럽고 정확했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천한 손이 아닌데 사람을 살리는 손이로구나. 화담은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노인은 그날부터 주막에 사흘을 더 머물렀다. 화담은 아침마다 죽을 끓여드리고 따뜻한 차를 올렸다. 노인은 말없이 화담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손님들을 대할 때도 말이 적고 몸가짐이 단정하였다. 급한 일에도 허둥대지 않고 침착하게 처리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노인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화담 앞에 펼쳤다. 안에는 말린 약재 10여 가지가 들어있었다. 이 중에서 진품 산삼을 골라보겠느냐? 화담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재들을 하나씩 들어 냄새를 맡았다. 손으로 만져보고 빛을 비춰 결을 살폈다. 그리고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것입니다. 어찌 아느냐? 향이 다릅니다. 흙냄새가 깊고 뿌리의 결이 곱습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화담을 바라보았다. 10년 약재상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을 단번에 알아낸 것이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듯 입을 다물고 있다가 물었다. 혼처는 정해졌느냐? 아직 시집 못 갔습니다. 부모는 계시느냐? 일찍 여의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내 며느리가 되어주겠느냐? 화담은 귀를 의심했다. 노인의 옷차림을 보니 분명 양반이었다. 어르신, 저는 주막 계집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알고 있다. 내 아들은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다. 성격이 괴팍하여 혼처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나 이제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은 집안도 재산도 아니다. 약을 알고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손이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람이다. 노인은 품에서 은장도 하나를 꺼내 화담의 손에 쥐어주었다. 닷새 뒤 성안 남문 안쪽 민씨댁으로 오너라. 내 이름은 민서진이다. 화담은 손 안에 은장도를 내려다보았다. 그날 밤 화담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닷새가 지났다. 화담은 은장도를 품에 넣고 주막을 나섰다. 주막 주인은 코웃음을 쳤다. 양반 어르신이 농담 삼아 한 말을 고지 들으니 참. 화담은 아무 말 없이 성문을 향해 걸었다. 남문 안쪽에는 기와집 몇 채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가장 큰 집 대문에 민자가 새겨진 문패가 걸려 있었다. 화담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민서진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머리 희끗한 사내종이 고개를 내밀었다. 화담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어르신께서 손님을 부르셨다 하니 잠시 기다리시오. 화담은 대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해가 중천에 이르러서야 사내종이 다시 나타났다. 들어오시오. 안채로 들어서자 민서진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서른 안팎의 사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얼굴은 단정하였으나 눈빛이 차갑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왔구나. 민서진이 화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옆의 사내를 가리켰다. 내 아들 민도윤이다. 민도윤은 화담을 힐끗 보더니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민서진이 입을 열었다. 화담아, 내 집안 사정을 솔직히 말하겠다. 민서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민씨 집안은 대대로 궁중과 관아의 약재를 납품하는 약재상이었다. 조부 때부터 3대에 걸쳐 그 일을 해왔으나 3년 전 큰 일이 벌어졌다. 관아에 납품한 약재 중 하나가 변질되어 환자가 죽는 일이 생긴 것이다. 조사 끝에 민가의 잘못이 아님이 밝혀졌으나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다. 사람들은 민가의 약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주문이 끊겼다. 그 일로 집안이 기울었다. 하나 더 큰 문제는 내 아들이다. 민서진은 민도윤을 바라보았다. 이놈은 어려서부터 약서만 읽으며 자랐다. 사람 대하기를 싫어하고 말도 아꼈다. 과거를 보았으나 번번이 떨어졌고 그 뒤로는 사람들을 더욱 멀리하게 되었다. 혼담이 들어와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있으니 규수 집안에서 모두 혼처를 거절하였다. 민도윤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이제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다. 약을 알고 집안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람이라 믿는다. 화담은 민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화담을 보지도 않았다. 어르신, 제가 과연 이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내 목숨을 살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화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주막으로 돌아가면 다시 허드렛 일뿐이었다. 언젠가는 늙어 쓸모없는 몸이 되어 내쫓길 것이다. 민가의 며느리가 된다 한들 천대받기는 마찬가지일 터였다. 하나 적어도 이곳에는 은혜를 베풀어야 할 어르신이 계셨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민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혼서지 한 장을 꺼내 화담에게 건넸다. 내일부터 이 집 며느리다. 방은 사랑채 뒤편 큰 방을 마련해 두었다. 민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런 혼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을 묻는 것이 아니다. 민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하였다. 민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사라졌다. 화담은 혼서지를 받아들고 깊이 절을 올렸다. 민서진은 화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힘들 것이다. 하나 견뎌라. 내 진심은 언젠가 이 집안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화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화담은 사랑채 뒤편 큰 방에 짐을 풀었다. 멀리서 하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막 계집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저 계집이 무슨 약이라도 먹인 게 아닐까? 화담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견디자.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튿날 아침 화담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민서진이 전날 일러준 대로 안채 동쪽 방을 나와 사랑채 마루를 쓸었다. 주막에서 10년을 일한 탓에 손은 빨랐다. 해가 떠오를 무렵 부엌에서 하녀가 아침상을 들고 나왔다. 화담은 그 뒤를 따라 안채 대청으로 향했다. 민서진과 민도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화담은 민서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민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민도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화담은 대청 한쪽 구석자리에 앉았다. 밥상이 들어왔다. 민서진과 민도윤 앞에는 밥과 국, 나물 서너 가지의 생선까지 올라왔다. 화담 앞에는 밥과 국, 나물 한 가지만 놓였다. 하녀가 상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화담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민도윤은 수저를 든 채 화담을 힐끗 보더니 곧 시선을 거두고 묵묵히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려는데 민도윤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버님, 동쪽 방 말입니다. 민서진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 방은 어머님께서 쓰시던 방입니다. 민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내 어미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다. 주막 계집이 어머님 방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화담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민서진이 입을 열려는데 화담이 먼저 말했다. 아버님, 제가 다른 방으로 옮기겠습니다. 민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채 뒤편 작은 방을 써라. 화담은 식사를 마친 뒤 짐을 챙겨 사랑채 뒤편으로 옮겼다. 방은 동쪽 방보다 훨씬 좁았고 창문은 헛간 쪽을 향해 있었다. 화담은 이불을 펴고 작은 보따리를 구석에 놓았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1시경쯤 지나 약재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을 열자 온갖 약재가 담긴 항아리와 서랍이 빼곡했으나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화담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하나씩 닦기 시작했다. 화담은 주막에서 익힌 대로 약재의 빛깔과 냄새를 확인하며 정리해 나갔다. 오후가 되자 민서진의 조카 민재홍이 찾아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그는 화담이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멈춰섰다. 화담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재홍은 화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주막에서 일했다지. 약재 이름이라도 알겠나? 화담은 고개를 숙였다. 조금은 압니다. 민재홍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채로 들어갔다. 화담은 다시 창고로 돌아가 정리를 이어갔다. 저녁 무렵 저녁상이 차려지고 민서진과 민도윤 그리고 민재홍이 자리에 앉았다. 화담은 다시 구석자리에 앉았다. 민재홍이 민서진을 보며 말했다. 숙부님, 며느리가 약재를 제대로 아는지 시험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서진은 수저를 들며 짧게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민재홍은 입을 다물었으나 표정이 못마땅해 보였다. 민도윤이 입을 열었다. 재홍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님, 약재는 귀한 것입니다. 민서진은 잠시 화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도윤이에게 먼저 말하거라. 화담은 고개를 숙였다. 민도윤은 화담을 차갑게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약재를 함부로 만지지 마시오. 식사가 끝났다. 민도윤은 수저를 거의 들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홍도 곧 자리를 떠났다. 민서진만이 묵묵히 밥을 먹었다. 화담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화담은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주막에서 10년을 견뎠듯 이곳에서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면 된다. 화담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보름이 지났다. 화담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마루를 쓸고 약재 창고를 정리했다. 민도윤에게 허락을 받아 창고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며 감시했다. 화담은 묵묵히 일을 했다. 말을 아끼고 손을 놀렸다. 어느 날 아침 민서진이 급히 화담을 불렀다. 사랑채로 가니 민서진의 얼굴이 창백했다. 큰일이 생겼다.
민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약재 창고 선반을 가리켰다. 관아에서 맡긴 진상 산삼이 없어졌다. 상자째 사라졌다. 화담은 빈 선반을 살폈다. 관아에 올릴 6뿌리 산삼 중 가장 귀한 한 뿌리가 든 상자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다. 민서진이 말을 이었다. 닷새 뒤면 관찰사께 올려야 한다. 산삼이 없으면 우리 집안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 말을 듣고 민도윤이 사랑채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아버님, 창고 자물쇠는 멀쩡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저 아버님뿐입니다. 민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집안 사람 중에 범인이 있다는 뜻이다. 민도윤은 잠시 말이 없다가 화담을 돌아보았다. 약재 창고에 드나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민서진이 대답했다. 나와 너 그리고 화담이다. 민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화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내가 만진 적은 있느냐? 화담은 고개를 저었다. 산삼 상자는 높은 선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민도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화담을 바라보았다. 민서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도윤아, 화담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홍이 급히 안채로 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민서진 앞에 섰다. 숙부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침부터 창고 앞이 소란스럽다 하여 왔습니다. 민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진상 산삼이 사라졌다. 민재홍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서진은 빈 상자를 보였다. 민재홍은 상자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큰일입니다. 관아에서 알면 우리 집안이 끝입니다. 민재홍은 천천히 화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혹시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민서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민재홍은 물러서지 않았다. 숙부님, 주막에 드나드는 자들은 온갖 물건을 사고 팔지 않습니까? 산삼을 팔 곳을 알 법도 합니다. 민도윤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민재홍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민재홍이 말을 이었다. 며느리 방을 살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화담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방을 뒤지셔도 좋습니다. 저는 산삼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민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다. 하지만 민재홍은 이미 민도윤을 바라보며 눈짓을 했다. 민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민서진은 더 이상 막지 못했다. 민도윤과 민재홍이 화담의 방으로 향했다. 화담은 가만히 서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재홍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어디 숨겨놓았을 것입니다. 민도윤이 말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민재홍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갔다. 민도윤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사랑채에는 민서진과 화담만 남았다. 민서진은 화담을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내가 억울할 것이다. 화담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민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물었다. 혹시 내가 뭔가 알아낼 수 있겠느냐? 화담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밤 화담은 약재 창고로 향했다. 촛불을 들고 산삼이 있던 선반 주변을 살폈다. 먼지가 묻은 자리에 희미한 흔적이 보였다. 화담은 그 흔적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무언가 거칠고 작은 것이 손끝에 묻었다. 화담은 촛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다. 흙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흙이 아니었다. 주막에서 온갖 장사꾼과 행상을 보며 익힌 지식이 떠올랐다. 이 흙은 평지에서 나지 않는 붉은 빛을 띤 점토였다. 화담은 그 흙을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며 중얼거렸다. 이 흙은 마을 동북쪽 폐사 근처에서만 난다. 화담은 창고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내일 새벽 그곳으로 가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이 밝기 전 화담은 조용히 방을 나섰다.
마을 동북쪽 폐사까지는 반십경이 걸렸다. 길은 험했고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딜 뻔한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화담은 멈추지 않았다. 손수건의 싼 붉은 흙기품 안에서 무게를 더했다. 폐사는 10년 전 불이 나 버려진 곳이었다. 기와는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다. 화담은 촛불을 들고 절 뒤편으로 향했다. 붉은 흙이 많이 보이는 곳은 절벽 아래였다. 화담은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풀숲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나무 상자였다. 상자는 반쯤 풀에 덮여 있었고 겉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화담은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겁지 않았다. 상자를 이리저리 살피니 바닥에 작게 새겨진 민자가 보였다. 민가의 상자가 분명했다. 뚜껑을 열자 붉은 비단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다. 화담은 산삼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폈다. 뿌리의 색이 탁했다. 결도 거칠었다. 주막에서 약초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익힌 지식이 떠올랐다. 이것은 진짜 자연산 산삼이 아니라 밭에서 기른 산삼이었다. 누군가 민가 창고에서 상자를 훔쳐 이곳으로 가져와 진짜 산삼을 빼내고 가짜를 넣어버린 것이다. 화담은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상자 안쪽에 무언가 묻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미세한 가루가 묻어났다. 화담은 그것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진한 향이었다. 침향이었다. 하지만 흔한 침향이 아니었다. 화담은 주막에서 맡아본 수많은 향 중에서 이 향을 기억해냈다. 이 침향은 청나라에서 들여온 것으로 값이 매우 비싸 부유한 상인들만 쓰는 향이었다. 화담은 상자를 다시 덮고 주변을 살폈다. 상자 옆에는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화담은 그 흔적을 따라가 보았으나 풀숲에서 흔적이 끊겼다. 화담은 상자를 품에 안고 폐사를 나섰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화담은 계속 생각했다. 이 침향을 쓰는 사람이 누구일까? 주막에서 본 상인들 중에 이런 향을 쓴 사람이 있었던가? 민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중천에 있었다. 화담은 곧장 사랑채로 향했다. 민서진이 마루에 앉아 근심 어린 얼굴로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민서진은 화담을 보고 놀란 듯 일어났다. 어디 갔다 오느냐? 새벽부터 보이지 않아 걱정했다. 화담은 품에서 상자를 꺼내 민서진 앞에 놓았다. 폐사 뒤편에서 찾았습니다. 민서진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 든 산삼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가짜다. 예, 밭에서 기른 산삼입니다. 누군가 진짜를 훔쳐가고 이것을 남긴 듯합니다. 민서진은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 상자는 우리 집 것이 맞다. 화담은 상자 안쪽을 가리켰다. 여기 묻어있는 것이 침향입니다. 민서진은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냄새를 맡았다. 침향이로구나. 하지만 이런 귀한 침향을 쓰는 자가 누구겠느냐? 화담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주막에서 이 향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부유한 약재 상인들이 쓰는 향입니다. 민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민도윤이 사랑채로 들어왔다. 그는 상자를 보고 멈춰섰다. 이게 무엇입니까? 민서진이 대답했다. 화담이 폐사에서 찾아왔다. 가짜 산삼이 들어있었다. 민도윤은 상자를 들여다보더니 화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걸 찾았어? 화담은 창고에서 발견한 붉은 흙 이야기를 꺼냈다. 민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범인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민서진이 말했다. 이 침향을 아는 자를 찾아야 한다. 화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주막에서 본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중 한 사람이 분명히 이 향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였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민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도윤은 화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수고했어. 화담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화담은 방에 누워 계속 생각했다. 그 향을 쓴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산삼을 훔쳐갔을까? 사흘이 지났다. 화담은 계속 생각했다. 주막에서 맡았던 그 침향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기억은 희미했으나 화담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도윤의 친구가 민가를 찾아왔다. 화담이 마당을 지나가는데 안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도윤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성필아, 오랜만이구나. 도윤아, 그간 잘 지냈는가? 화담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다. 안채 문틈으로 두 사람이 보였다. 민도윤 옆에 앉은 사내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비치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으로 향이 퍼져나왔다. 화담은 그 향을 맡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침향이었다. 폐사 상자에서 맡았던 바로 그 침향이었다. 화담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약재 창고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민도윤의 친구가 범인일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같은 침향을 쓰는 사람이 여럿일 수도 있었다. 저녁 무렵 민서진이 화담을 불렀다. 사랑채로 가니 민서진과 민도윤이 앉아 있었다. 화담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얼굴이 좋지 않구나. 화담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오늘 오후에 손님이 오셨지요? 민도윤이 대답했다. 내 친구 하성필이 왔었소. 약재 도매상을 하는 친구요. 화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쓰시는 향이 제가 폐사 상자에서 맡은 침향과 같았습니다. 민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요? 화담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매우 특이한 향이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하성필이 우리 집 약재 창고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 민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성필이는 창고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담은 다른 것이 떠올랐다. 아버님, 혹시 민재홍 어르신께서도 하성필 어르신과 아십니까? 민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용이가 약재 거래를 할 때 하성필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둘이 자주 만난다. 화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재홍은 민가의 약재 창고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성필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아버님, 혹시 민재홍 어르신께서 산삼이 사라지기 전에 창고에 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민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사흘 전 재용이가 창고에 들렀었다. 약재를 좀 빌려간다고 했다. 민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재홍 형님이 그럴 리 없습니다. 그리고 성필이도 내 오랜 친구입니다. 민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심은 해봐야 한다. 화담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담은 마을 장터로 향했다. 주막에서 일할 때 알았던 행상 하나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 행상은 온갖 소문을 듣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장터 한 구석에서 그 행상을 찾았다. 아, 화담이 아니냐? 오랜만이구나. 화담은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하성필이라는 약재 상인을 아십니까? 행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다마다 부유한 약재 도매상이지. 요즘 청나라 약재를 많이 들여온다던데. 그 사람이 누구와 자주 만나는지 아십니까? 행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씨 집안의 조카 되는 사람하고 자주 보이더라. 한 달 전쯤부터 둘이 자주 폐사 근처에서 만났다고 들었다. 화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폐사 근처. 바로 가짜 산삼이 버려진 곳이었다. 고맙습니다. 화담은 서둘러 민가로 돌아왔다. 민서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민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재용이가 그리고 성필이까지. 화담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3년 전 약재 사건 이후로 주문이 끊겼다 하셨지요. 혹시 민재홍 어르신이나 하성필 어르신께서 민서진은 쓰게 웃었다. 그렇다. 우리 집안이 기울자 재홍이와 성필이가 우리 단골들을 차츰 빼앗아갔다. 그래도 내 조카인데 설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곤. 민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민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 분명하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증거 없이는 그들을 잡을 수 없다. 화담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민도윤이 화담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화담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민재홍 어르신과 하성필 어르신이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를 지켜보겠습니다. 민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라. 위험할 수 있다. 화담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화담은 자신의 방에 누워 계획을 세웠다. 민재홍과 하성필을 지켜보고 그들이 진짜 산삼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야 했다. 사흘이 더 지났다. 화담은 민재홍의 움직임을 조용히 살폈다. 민재홍은 매일 아침 민가에 들렀다가 오후가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 화담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날 오후 민재홍이 또다시 민가를 나섰다. 화담은 멀찍이 떨어져 그를 따라갔다. 민재홍은 마을 어귀를 지나 성 밖으로 향했다. 화담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다. 성밖 숲길을 한참 걷자 민재홍은 작은 주막 앞에 멈춰섰다. 화담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내가 주막에서 나왔다.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 하성필이었다. 두 사람은 주막 뒤편으로 사라졌다. 화담은 조용히 주막 뒤로 돌아갔다. 주막 뒤편에는 허름한 창고가 있었다. 창고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화담은 창고 벽에 바짝부터 귀를 기울였다. 산삼은 어디 있어? 민재홍의 목소리였다. 내 창고 지하에 숨겨두었소. 곧 청나라 상인에게 넘길 것이오. 하성필의 목소리가 들렸다. 관아에 올릴 날이 이틀 남았어. 민서진 영감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걱정 마시오. 증거가 없지 않소. 그리고 설령 의심한다 해도 주막 계집에게 누명을 씌우면 그만이요. 두 사람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화담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확실했다. 민재홍과 하성필이 산삼을 훔쳤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이었다. 화담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때 발밑에 있던 말은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누구냐?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민재홍이 밖으로 나오며 주변을 살폈다. 화담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바람 소리겠지. 하성필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민재홍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화담이 숨은 나무 쪽으로 걸어왔다. 화담은 숨을 죽였다. 민재홍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화담은 도망칠 틈을 살폈으나 사방이 막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재홍 형님, 민도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민재홍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민도윤이 숲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도윤이 아니냐? 여긴 웬일이냐? 민재홍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민도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형님과 상의할 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민재홍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 가보겠다. 민재홍은 주막 쪽으로 돌아가 하성필에게 무언가 말하고는 민도윤과 함께 마을로 향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화담은 나무 뒤에서 나왔다. 화담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민도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들킬 뻔했다. 화담은 서둘러 민가로 돌아갔다. 민가에 도착하자 민도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화담이 다가가자 민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뒤따라간 것이요? 화담은 놀라 민도윤을 바라보았다. 민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오후마다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었소. 오늘도 민재홍 형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소. 화담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민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한 일이었어. 혼자 그런 짓을 하다니. 화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증거를 찾았습니다. 민재홍 어르신과 하성필 어르신이 산삼을 훔쳤습니다. 하성필 어르신의 창고 지하에 산삼을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민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하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민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믿기 어렵지만 당신 말을 믿겠소. 화담은 민도윤을 바라보았다. 민도윤은 처음으로 화담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앞으로는 혼자 위험한 일을 하지 마시오. 내가 함께하겠소. 화담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도윤은 그동안 화담을 의심하고 멀리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고맙습니다. 민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채로 향했다. 화담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날 밤 민서진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민서진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관아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 하성필의 창고를 조사해야 한다. 민도윤이 말했다. 제가 관찰사께 탄원서를 올리겠습니다. 민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담은 조용히 물러났다. 이제 진실을 밝힐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민도윤은 관찰사에게 탄원서를 올리기 위해 관아로 향했다. 화담은 민가에 남아 민서진을 모셨다. 민서진은 근심 어린 얼굴로 마당을 거닐었다. 관찰사가 탄원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증거는 화담의 증언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 소란이 일었다. 화담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이 벌컥 열렸다. 관아에 나졸 셋이 들어섰다. 그 뒤로 하성필과 민재홍이 따라 들어왔다. 민서진 어르신은 계시오? 나졸의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물었다. 민서진이 사랑채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요? 나졸이 손에 든 문서를 펼쳤다. 하성필 나리께서 고발장을 올리셨습니다. 민가의 며느리 화담이 진상 산삼을 훔쳤다 하십니다. 민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요? 하성필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한 표정이 가득했다. 민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흘 전 제가 성박주마 근처를 지나가는데 당신 댁 며느리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진이 물었다. 수상한 짓이라니? 하성필은 화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 계집이 나무 상자를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하여 지켜보니 폐사 근처였습니다. 민재홍이 거들었다. 저도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숙부님, 저는 믿고 싶지 않았으나 어제 그 계집이 저를 미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숨길 것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화담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입을 맞춘 이상 화담의 말은 힘이 없었다. 나졸이 화담에게 다가왔다. 따라오시오. 민서진이 앞을 막아섰다. 잠깐 기다리시오. 우리 며느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소. 나졸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관아에서 조사할 일입니다. 일단 잡아가야 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소문은 이미 퍼진 듯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주막계집이 산삼을 훔쳤다더라. 역시 천한 것은 믿을 수가 없어. 한 아낙네가 돌을 집어들었다. 화담을 향해 던지려는 순간 민서진이 막아섰다. 함부로 하지 마시오. 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졸이 화담의 팔을 붙잡았다. 화담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다. 대문을 나서며 화담은 민서진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화담은 나졸에게 끌려 마을길을 걸었다. 사람들이 양옆에 늘어서서 욕을 퍼부었다. 누군가 화담의 등에 돌을 던졌다. 화담은 비틀거렸으나 쓰러지지 않았다. 관아에 도착하자 화담은 감옥에 갇혔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다. 벽은 축축했고 바닥에는 짚이 깔려 있었다.
화담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감옥 문이 열리고 민도윤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괜찮소? 화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방님, 관찰사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민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탄원서를 받아주지 않았소. 하성필과 민재용이 먼저 고발장을 올렸기 때문이요. 관찰사는 증거가 있는 쪽을 믿겠다고 했소. 화담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민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사흘 뒤에 신문이 있을 것이요. 그 전에 증거를 찾아야 하오. 화담은 고개를 들어 민도윤을 바라보았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성필 어르신의 창고 지하에 산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을 조사하면 민도윤이 말을 끊었다. 이미 말했소. 하지만 관찰사는 하성필의 창고를 함부로 뒤질 수 없다고 했소. 하성필은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요. 증거 없이는 손댈 수 없소. 화담은 고개를 떨구었다. 민도윤은 화담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소. 화담은 민도윤의 손을 느꼈다. 따뜻했다. 화담은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민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감옥을 나갔다. 화담은 다시 혼자 남았다. 밤이 깊어갔다. 화담은 감옥 창틀 사이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다. 주막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외로웠지만 지금보다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화담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진과 민도윤이 자신을 믿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화담은 눈을 감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하성필과 민재용의 죄를 밝힐 수 있을까? 주막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다. 한 달 전 주막에 들렀던 약재 행상이 했던 말. 하성필이 청나라 밀약재 상인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쓰는 독특한 약재 포장끈. 화담은 눈을 번뜩 떴다. 만약 하성필의 창고에서 그 포장끈을 찾는다면 밀거래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산삼 도난과 연결될 것이다. 화담은 작은 희망을 품고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틀이 지났다. 화담은 감옥에서 계속 생각했다. 주막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약재 행상, 장사꾼, 객주들이 했던 말. 그 중에 분명 단서가 있을 것이었다. 그날 오후 감옥 옆방에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다. 나이든 사내였다. 화담은 벽 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내는 벽에 기대 앉으며 중얼거렸다. 젠장, 밀약재 장사하다 걸리다니. 화담은 귀를 기울였다. 사내가 혼잣말을 이어갔다. 하 서방댁만 믿고 했는데 이 꼴이 되다니. 화담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하성필을 아십니까? 사내는 화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었다. 왜 묻소?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여기 갇혔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쳤다. 그 양반이 또 누군가를 엮어놓았구려. 나도 그 양반 밑에서 청나라 약재를 몰래 들여왔어. 한 달 전까지는 잘 되었는데 갑자기 관아에 고발당했어. 화담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혹시 그 약재를 어떻게 포장했는지 아십니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나라 상인들은 독특한 매듭법을 써. 붉은 끈으로 3번 감고 매듭을 십자로 묶어. 그래야 세관을 속일 수 있다고 하더군. 화담은 가슴이 뛰었다. 폐사에서 발견한 상자의 끈도 그런 매듭이었다. 화담은 기억을 더듬었다. 상자 겉에 묶인 끈이 분명 붉은색이었고 매듭이 십자 모양이었다. 그 끈을 하성필도 쏘?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하 서방댁 창고에 가면 그런 끈으로 묶인 약재 상자가 수두룩하오. 화담은 이제 확신했다. 하성필의 창고를 조사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관아를 설득할 것인가. 그때 감옥 문이 열렸다. 민도윤과 민서진이 함께 들어왔다. 민서진은 화담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고생이 많구나. 화담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버님, 서방님. 제가 중요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화담은 옆방 사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붉은 끈과 십자매듭 그리고 하성필의 창고에 그런 상자가 많다는 것. 민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 민서진이 말했다. 하지만 관찰사는 여전히 하성필의 창고를 조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화담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민재홍 어르신도 하성필 어르신과 함께 폐사에 있었습니다. 혹시 민재홍 어르신의 처소에도 같은 끈이 있을지 모릅니다. 민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재용이의 처소를. 민도윤이 말했다. 아버님,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재홍 형님 처소에서 증거가 나온다면 관찰사도 하성필의 창고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서진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재용이 처소를 살펴보겠다. 그날 밤 민서진은 민재홍의 처소로 향했다. 민재홍은 마침 외출 중이었다. 민서진은 하인들을 물리치고 혼자 방 안을 살폈다. 서랍을 열자 여러 문서가 나왔다. 그중 하나는 하성필과 주고받은 편지였다. 민서진은 편지를 펼쳤다. 산삼을 청나라 상인에게 넘기면 은백냥을 받을 수 있어. 민가의 계집에게 누명을 씌우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이번 일로 민가가 역적으로 몰리면 숙부의 남은 약재 거래까지 모두 우리 것이 돼요. 민가의 계집에게 누명을 씌우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민서진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더 읽어내려가자 민재홍과 하성필이 한 달 전부터 이 일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서진은 방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살폈다. 상자 막근이 묶여 있었고 매듭은 십자 모양이었다. 민서진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튿날 아침 민서진은 관아로 향했다. 손에는 편지와 붉은 끈으로 묶인 상자를 들고 있었다. 관찰사 앞에 무릎을 꿇고 증거를 내밀었다. 관찰사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민재홍과 하성필이 주고받은 편지이며 청나라 밀약재 상자입니다. 관찰사는 편지를 읽고 얼굴이 굳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제가 직접 민재홍의 처소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하성필의 창고도 조사해 주십시오.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나조를 보내겠소. 오후가 되자 나졸들이 하성필의 창고를 급습했다. 창고 지하에서 진짜 산삼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청나라 상인과 주고받은 문서, 밀약재로 가득한 상자들도 함께 나왔다. 하성필과 민재홍은 즉시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다. 관아 마당에서 관찰사가 판결을 내렸다. 하성필과 민재홍은 진상 산삼을 훔치고 밀약재 거래를 일삼았다. 또한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 두 사람 모두 유배형에 처한다. 화담은 감옥에서 풀려났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화담을 바라보았다. 관찰사가 화담 앞에 섰다. 천안 출신이라 하여 어찌 그 총명함을 몰랐는가. 그대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오. 화담은 깊이 절을 올렸다. 민서진과 민도윤이 다가왔다. 민서진은 화담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다. 이제 집으로 가자. 화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도윤은 화담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화담도 처음으로 민도윤에게 미소를 돌려주었다. 화담이 집으로 돌아온 날 민가는 조용했다. 하인들은 화담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모두가 화담의 결백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민가를 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화담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관아에서 정식으로 민가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진상산삼은 무사히 관찰사에게 전달되었고 민가는 오히려 공을 세워 포상을 받았다. 민서진은 조정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민가의 약재상으로서의 신망도 되찾았다. 어느 날 저녁 민서진이 화담을 불렀다. 안채 대청에는 민서진과 민도윤이 앉아 있었다. 화담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서진은 화담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화담아, 내가 우리 집의 복이다.
화담은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아바님. 민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과분하지 않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역적으로 몰렸을 것이고 나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너는 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의 기둥이다. 민도윤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주막 출신이라 하여 업신여겼어. 하지만 당신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용감했어. 화담은 민도윤을 바라보았다. 민도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다. 따뜻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을 진정한 아내로 대하겠어. 화담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주막에서 10년을 일하며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화담이었다. 민가에 들어와서도 멸시와 의심만 받았다. 하지만 이제 달랐다. 민서진이 말을 이었다. 내일부터 너는 안채 동쪽 방을 쓰거라. 그리고 집안 살림을 내가 맡아라. 화담은 깊이 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세월이 흘렀다. 화담은 민가의 며느리로서 집안을 돌보았다. 약재 창고를 관리하고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약을 지어주었다. 주막에서 익힌 약재 지식은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다. 민도윤과 화담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민서진은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이어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화담을 존경하게 되었다. 분쟁이 생기면 화담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다. 화담은 언제나 공정하게 판단하고 따뜻하게 조언했다. 어느 날 저녁 화담은 아이를 재우고 마루에 나와 앉았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화담은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남긴 은비녀는 이미 없었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은 여전히 화담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화담은 그 가르침을 평생 지켰다. 그리고 이제 화담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었다. 민도윤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화담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은 태어날 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로 정해지는 법이지요. 민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담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민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집안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막에서 온 며느리 화담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화담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천한 출신이었지만 지혜와 용기로 집안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도운 여인.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다. 화담은 평생 겸손하게 살았다. 높아진 지위에 교만하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아들에게, 손주에게 이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화담이 스스로 만들어낸 삶이었다.